뭐 간단하게나마 이제 내용 측면을 좀 다뤄보겠습니다. 정경심 교수가 어제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저는 1차 소환이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뭐 추가 소환이 있을지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어제 조사를 받고 돌아갔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경심 교수가 조사를 추가로 받은 뒤에 구속영장을 검찰이 청구할지 부분. 그리고 또 하나는요. 조국 장관을 검찰이 소환 조사할지 이 부분 관심사입니다. 그 내용 좀 다뤄보겠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여기 보면 조국, 윤석열 중 한쪽은 치명타다. 검찰 영장 청구.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에 대한 영장 청구 승부수를 던질까 합니다. 그래서 뭐 시나리오별 전망이라고 이제 많이 여기다 적어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정경심 교수가 구속될 땐 뭐 수사의 정당성을 인정받는 거다. 그리고 조국 장관 수사로 직행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분석도 있고요. 그런데 여기 있습니다. 법원이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을 땐 윤석열 검찰총장 사퇴 위기에 몰릴 수 있다. 또 이렇게 또 시나리오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어떻게 갈까? 이 정경심 교수에 대한 영장 청구 하긴 할까? 한다면 어떻게 될까? 뭐 이런 겁니다. 자, 다음 기사는요. 조국 장관에 관한 내용입니다. 검찰 조국 장관 대면 조사 방침, 부인 조사 마치는 대로 부를 듯하다. 부를 듯하다. 전망입니다. 아직 모릅니다. 이달 중순 수사 결과 발표할 듯하고 발표 전에 조 장관 조사 가능성 높다. 뭐 검찰 안팎에서는 15일 법무부 국감 전이나 18일 부인 첫 재판 전에. 그럼 뭐 중순쯤 되겠네요. 지금 전망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또 다른 신문에서는 조금 결이 다른 전망이에요. 보시죠. 다음 기사입니다. 조국 앞에서 신중한 검찰. 누구라도 부른다고 했지만 소환에 고심하고 있다. 명확한 증거 없이 조사할 때는 역풍 우려에 혹시 안 부르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제 법조계에서는 조 장관 빠진 수사는 상상 못한다. 그러니 부를 거다. 일단은 전체적으로 보면 부르지 않겠느냐 이런 기류가 있어요. 아무튼 분위기가 이렇습니다. 자, 그럼 이 얘기 좀 해봐야겠는데요. 먼저 윤기호 의원님. 이 앞선 기사 서울신문 기사 보여주세요. 여기 보시면 이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뭐 여부에 따라서 뭐가 있다는데 일단 가정을 좀 해보겠습니다.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신청했는데 기각이 될 경우에 기각이 됐다. 그러면 윤석열 검찰총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저는 뭐 구속에 대해서는 평소의 지론인데요. 예. 검찰이 딱 세 가지 원칙이 있잖아요. 예. 현행범이거나 또는 뭐 도주 우려가 있거나 예. 아니면 증거인멸. 증거인멸. 예. 예. 세 가지 명확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가 아니면 기본적으로 저는 검찰의 수사는 구속 상태에서 해서는 안 된다.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자는 차원에서. 그리고 검찰이라는 공권력이 가진 압도적인 우위의 위치를 감안하면 모든 피의자는 다 검찰보다는 더 기울어진 운동장의 반대편에 있는 거다라는 점에서 저는 구속 수사에는 반대합니다. 다만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는 이미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보도를 보면 검찰이 이미 그 기소장을 변경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도 이루어졌고 그러니까 앞으로 검찰이 추가로 기소를 당연히 하겠죠. 또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너다섯 가지의 다른 혐의가 더 있다고 했으니까 그에 대해서 기소를 해서 18일부터 시작되는 사문서 위조 재판과 다른 재판을 놓고 유무죄를 논하는 게 저는 맞다. 구속이라는 게 지금 아까 잠시 얘기했습니다만 황제 소환 운운했던 비공개 소환 포토라인에 세우는 문제. 이것도 역시 원칙이 있습니다. 공인이냐, 공적인 인물에 해당되느냐. 그러나 제가 다른 자리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조국 장관의 가족은 이번에는 거기에 해당되는 건 무리다. 그렇다면 구속영장 청구 자체가 저는 검찰의 무리수가 될 것이다.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수사를 해서 기소까지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러면 영장 청구를 안 하는 게 맞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그렇게 보고 또 하나 조국 장관에 대해서는 만약에 정경심 교수를 추가 기소를 하면 참고인이든 피의자든 조사는 불가피하죠. 그러나
피의자로 만약에 조국 장관을 조사해야 된다면 예. 더 이상 조국 장관은 현직에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아. 그건 사법적인 판단의 유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단계를 이미 지났죠. 알겠습니다. 다만 조국 장관의 참고인으로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그거는 대면이나 아니면 공개 조사가 예. 아닐 수도 있겠죠. 예. 예, 그렇게 봅니다. 지금 여권에서는 만약에 정경심 교수가 구속영장이 기각이 될 거라 그러면 윤석열 검찰총장 책임져야 된다. 뭐 이게 사실 사퇴론이에요. 그런 주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질문 드렸는데 저 최찬희 교수님한테는 그 질문과 함께 추가로 또 하나 드릴게요. 이것도 역시 가정입니다. 만약에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나왔어요. 구속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조국 장관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취를. 일단 그 이제 첫 번째 질문부터요. 예. 저는 정경심 교수에 대한 영장이 청구가 돼서 예. 뭐 청구할지 안 할지도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예, 모르겠습니다. 청구가 돼서 만약에 기각이 됐다. 예. 기각이 됐다고 윤석열 총장이 왜 책임져야 됩니까? 제 옛날 제 기억으로는 우병우 전 수석도 예. 영장이 몇 번 기각됐다고 구속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구도가 이런 거예요.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라는 구도가 형성돼 프레임이 하나 형성돼 있잖아요. 예. 여권 시각이 아마 네. 그걸로 보여요. 지난번 서초동 집회도 그거 아니었어요? 예. 검찰개혁, 정치검찰 얘기가 나왔고 예, 예. 과잉수사 얘기가 나왔고 대통령께서도 27일 날 메시지가 절제된 검찰권 행사가 필요하다. 예. 이런 얘기가 다 그런 것과 연관되어 예. 있는 건데 이 사안의 성격상 영장이 구속되지 않았다. 기각됐다 하면요. 윤석열 총장에 대한 책임론은 불거질 겁니다. 반드시 불거질 거고 사퇴액이 반드시 나올 거예요. 여권에서 나오겠죠. 그러면 지난번에도 벌써 이미 28일 날 집회인가요? 서초동 예. 집회에서 여당 정치인들이 거기서 예. 얘기했잖아요. 그건 나올 것이 단지 당위적으로 왜 꼭 윤석열 총장이 사퇴해야 되는가는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저는 그건 맞지 않다고 보는데 어쨌든 현실적으로는 구속영장 기각되면 사퇴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예. 또 하나 문제가 두 번째 질문이 뭐였죠? 잠깐만. 조국 장관. 그러니까 만약에 정경심 교수가 구속이 된다면 조국 예. 장관은 어떻게 구속이 해야 되면요. 된다? 아니, 지금 정경심 교수하고 조국 장관하고 이렇게 예. 이제 경제 공동체 얘기도 나오고 있고 말이죠. 예. 그리고 최근에 인사청문회 전에 왜 그 운영 펀드, 예. 운영 보고서, 펀드에 대한 운영 보고서를 예, 이제 예. 조 장관이 보고 받았다라는 그런 보도도 있었어요. 그것도 또 서울대 그 고인권보센터의 그 자녀 문제도 예. 뭐 친구 자녀 또 뭐 장 교수 자녀 예. 이런 부분에 관여했을 거다라는 그런 보도도 있는 거예요. 예. 그런 의혹들이 있잖아요. 근데 정 교수가 만약에 구속이 된다면은 그런 것들이 상당히 혐의가 입증된 거 아니겠어요? 물론 현행범이고 증거인멸과 도둑염려가 있으니까 했다 하더라도 예. 상당 부분 혐의가 입증된다고 생각했어요. 소명되니까 법원이 예. 영장을 발부했을 것이고 예, 구속됐을 예.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조국 장관에 대한 조사는 대면 조사가 불가피하다. 방문 조사나 이런 서면 예. 방문 조사는 물론 대면 조사는 대면 예, 조사인데 소환 조사를 안 할 도리가 없다. 만약 그 정근신 교수가 만약에 구속됐음에도 불구하고 조 장관에 대해서 그걸 뭐 서면 조사한다. 그거야말로 수사의 공정성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모릅니다. 지금 뭐 검찰 수사 진행되고 있어서 과연 영장 청구를 할지 조국 장관에 대한 소환 조사를 할지 뭐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될 문제 같습니다.